이번 시간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는 원리와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는 원리의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떻게 수익을 올릴지에 대해 계획 또는 아이디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고려해서 어떤 최선의 가치를 제공할 건가, 그리고 그 제공된 가치가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 프로덕트, 즉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파생되는 어떤 밸류 체인, 즉 밸류에 대해서 밸류 체인을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밸류 체인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세스 상에서 어떤 수익 구조가 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면 opportunity, 슬래턴 사이에 우리는 그 STP, 즉 고객 발굴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발견된 그 고객들에 대해서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맞는 브랜드 목표를 정하고 그러한 브랜드에 부합하는 그 4P 플러스 3P, 즉 7P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는 과정을 보면 그 고객에 대해서 니즈를 정확하게 도출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포엔 관점,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즉 시장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당장 준비할 수 없는 부분은 상대방과 협업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이 7P를 우리는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구성된 이 7P가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그 7P가 각자 다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보이는 것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프로덕트를 강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가격의 경쟁력을 강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유통 모델로서 플레이스를 강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프로모션, 즉 홍보 대행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한 형태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레시피, 즉 믹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7P 믹싱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현되는 비즈니스 모델의 그 사양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KPI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Key Performance Index인데요. 고객이 원하는 정성적인 부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의 중간 영역인 정량적인 어떤 개발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카탈로그 형식으로 해서 거기 보면 물리적인 어떤 사이즈부터 무게 여러 가지 사양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양들은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정성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고려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 단계에는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하나의 정량화된 비즈니스 모델로서 나오고요. 이것들이 결국은 생산될 때 제품의 검수, 즉 출하할 때 제품의 성능 테스트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획 단계에서는 7P라는 형태로 나오지만 이게 제품의 양산, 출하에서는 매뉴얼 또는 제품의 성능 검수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혁신적인 제품을 제안하는 건데, 우리가 그 이노베이션 툴을 한번 제가 수평적인 이노베이션과 수직적인 이노베이션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수평적 이노베이션은 새로움이 강조된 어떤 이노베이션이라고 보면요, 그 수평적인 건 전혀 기존과 다른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수직적 이노베이션은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 모델 중에, 비즈니스 모델 중에 가격 경쟁이라든지 품질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유통 경쟁이라든지 누가 조금 더 나은가,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을 수직적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수직적 이노베이션을 우리는 레벨 경쟁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의 차원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격 경쟁을 한다든지 품질 경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기능이 하나라도 많은 그런 기능 경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통 채널을 어떻게든 줄여서 유통 채널상의 경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정보, 광고, 홍보 이런 걸 통해서 누가 그 최상위에 이렇게 노출이 될 건가, 이런 어떤 아주 작은 차이로 경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레드 오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그런 레벨 경쟁이 아니고 여러 가지 차원들을 조합을 해서 전혀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우리는 수평적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것을 블루 오션이라고 하는데, 기존 이렇게 우리가 프레임 관점에서 보면 항상 블루 오션을 찾아라, 아니면 블루 오션이 답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루 오션이 마냥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블루 오션은 전혀 새로운 어떤 고객들에게 생각의 관점이나 생활 양식을 제시하다 보니 고객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소하거나 아니면 체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감이 없습니다.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떤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고객들은 선뜻 거기에 대해서 어떤 브랜딩이라든지 아니면 공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 의사결정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마케팅 비용이 소요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레드 오션, 즉 수직적 이노베이션의 경우는 고객들이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객들은 벌써 그 제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꼭 레드 오션이 나쁘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러므로 레드 오션과 블루 오션의 그 경계선상에서 제품이 새롭지만 새롭지 않은, 고객들이 아는 그 범위 내에서 혁신을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로서 어떻게 보면 현실성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 애플 아이폰이나 스타벅스와 같은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는 굉장히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은 레드 오션화 되고 있고요. 또한 그런 레드 오션화 된 상태에서도 우리가 어떤 틈새 시장을 찾는다면 그 레드 오션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블루 오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는 것은 반드시 블루 오션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고 모든 것을 새로운 데서 찾을 필요가 없고요. 기존에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혁신적인 어떤 영역을 찾는다면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 수립 시 검토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타겟 고객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동원 가능한 자원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차별화된 제품 사양 또는 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게 어느 정도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5가지 사항을 두고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타겟 고객 발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타겟 고객 발굴은 플러스적인 관점과 마이너스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플러스적인 관점은 혁신적인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화를 제안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결국은 밸류를,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죠. 즉, 고객의 내면에 숨겨진 어떤 니즈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것들을 제시를 하면 고객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있었네? 하고 또 하나의 새로운 가치를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이너스 관점은 기존의 어떤 불편한 어떤 부분을 개선을 했을 때 고객들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한 점을 해결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솔루션으로서 제시가 되었을 때 혁신은 아니지만 개선의 관점에서 보면 고객들은 이미 그러한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 그리고 특징 이런 것들을 먼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을 안 하더라도 온라인 마켓에서 쉽게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그 온라인 마켓에서도 이러한 원리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전혀 새롭고 신선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정할 때 이 과연 고객들이 한 번이라도 사용 경험이 있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제품으로서 고객들이 이 제품을 직접 만져보지 않더라도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레드오션 영역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고려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서 타겟 고객을 발굴하는 것은 이런 플러스와 마이너스 관점의 그 어느 중간 영역에서 어떤 강도를 조절해서 어떻게 보면 수위 조절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영역에서 고객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이제 카노 모델 관점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플러스 관점하고 마이너스 관점을 이 카노 모델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카노 모델이라는 것은 이게 만족이라는 축과 그 다음에 충족이라는 축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은 충족이고 왼쪽은 불충족이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는 위에는 Y축의 그 수직으로는 고객 만족도가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밑으로는 매우 불만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고객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기준을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없어도 불편하지는 않아요. 없어도 불만족스럽지는 않는데 있으면 있을수록 만족스러운 제품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없으면은 불편한데 그냥 충족이 되면 표가 안 나는 그런 어떤 제품들도 있고요. 서비스도 있고 어떤 게 있습니까? 공기는 충족이 되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죠? 건강도 어떻습니까? 충족이 돼도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의식주도 충족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활하는데 내가 따뜻해서 너무 감사해.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맛있게 먹고 그리고 따뜻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런 것은 하나의 아무리 많이 충족이 돼도
너무 건강한 상태는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건강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관리를 잘못하면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때 어떻습니까? 매우 불만족스럽죠. 그래서 이런 건강이라든지 의식주, 이런 안전, 이런 것들은 매우 안전한 경우는 없는 거죠. 그냥 평상시가 안전한 거고 거기서 그게 결핍이 됐을 때 우리는 불만족스러운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정을 많이 받거나 자아실현 같은 경우는 없어도 불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항목들은 있으면 있을수록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켜 준다면 이러한 서비스나 품질의 제품들이 있다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론적 품질은 적으면은 불만족스럽고 많으면은 만족스럽고 이런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현금 이런 거죠. 현금은 적으면 불만족스럽고 많으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성질의 제품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가치를 주는 아니면 밸류 체인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관점에서 없으면 불만족스러운 그런 것을 만족시켜주는 제품이나 서비스 모델이 있다는 그런 관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타겟 고객에 있어 가지고 이 니즈에 해당되는 결핍 욕구와 원태에 해당되는 성장 욕구 이거 한번 관점을 한번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요. 하위 욕구는 결국은 불편한 거죠. 없으면은. 그래서 그건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결핍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관점이고요. 상위 욕구는 이제 플러스 관점에서 있으면은 더 좋은 거, 성장 욕구를 만족시켜준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고객 발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없으면 불편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을 할 거냐 아니면은 없으면 불편하진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 관점을 만들어서 있으면 더 좋아지는 그러한 상위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고객들을 발굴할 거냐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고객 발굴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접근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원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는 건데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이며 앞으로 미래에 내가 한 3년 이내에 어떤 나의 자본을 투자를 했을 때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획득할 수 있는 미래 자원이 무엇인가 이 관점에서 한 접근을 해보는데 현재 자원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강점으로서 상대방이 갖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원들 그게 나의 경험적인 자원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성장 배경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나의 그 특유의 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나의 그 어떤 자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도 어떻게 이거를 자원화 시킨다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약한 부분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상대방의 강점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의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협업을 위해서는 소통, 공감 능력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현대사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관점을 제시할 수 있고 그래서 조인트 벤처 이런 형태의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소유 자원이 어떤 역량이었다면 현대에는 내가 그것을 일일이 다 만들어서 이렇게 소유하기에는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라이프 사이클이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나 아니면 모든 트렌드가 급속하게 변하는 시대에 준비 기간을 또 기회비행으로 생각한다면 당장 상대방의 것을 동원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원 가능한 자원은 세 가지로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원,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동원 자원, 그 다음에 내가 한 3년 내에 만들 수 있는 미래 자원,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왜? 비즈니스 모델은 한 3년 내에 준비해서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가지고 있거나 동원 자원으로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미래에 내가 3년을 투자한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 하나의 미래 자원도 동원 가능한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시장을 발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객에게 제안을 하는데요. 그냥 고객에게 니즈가 있다고 해서 비즈니스로 모델을 만든다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미 경쟁 제품이나 경쟁사들은 그러한 것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경쟁사가 무엇을 하고 있고 경쟁 제품이나 경쟁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먼저 조사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별로 경쟁사에 대해서 비교표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그게 최우선 방법이고요. 그걸 통해서 7P 믹스, 7P 믹스로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피지컬 에비던스, 피플, 프로세스라는 것을 구성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7P 믹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니즈 기반의 수요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외에 경쟁사나 경쟁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통해서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은 결국은 KPI, Key Performance Index고요. 이게 나중에 양산 단계에서는 시험 기준이 되고 그게 제품이 소비자한테 갔을 때는 결국은 매뉴얼로 또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수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건가. 수익은 매출에다가 비용을 뺀 어떤 차액이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즉 고객이 느끼는 왜 사야 되는가 그 관점에서 정성적인 부분에서의 그 가치와 그 고객이 느끼는 그 가격의 그 가치와 그 사이에 밸류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그 밸류라는 게 결국은 고객의 니즈가 크면 클수록 밸류가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가 관점에서 보면 이 동원 가능한 수단으로서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들은 원가 개념에 들어갑니다. 이런 원가를 기반으로 나온 그 가격은 어떻습니까? 이 가치보다는 항상 낮게 있어야만이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가성비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고객에게 생각할 때는 우리 그 7P 믹스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가 구조 관점에서 보면 아주 그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비용을 최소화시켰을 때 결국은 수익이 극대화되는데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도출이 되었다면 그 중에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검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았을 때
그 가치와 가격 사이에 그 갭이 결국은 부가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부가 서비스는 결국은 고객의 니즈 관점에서 보면 잠재 욕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지하지 못하는 욕구까지도 만족시켜 주었을 때, 즉 고객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플러스 관점에서 어떤 상위 욕구를 만족을 시켰지만 거기에서 가격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 욕구로서 어떤 결핍 요소도 만족을 다 시켜줬을 때 고객은 더 만족을 하게 되고요. 그때 가격을 더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품 하나를 마이너스 결핍 요소로서 샀지만은 그 안에 플러스 요소로서 어떤 상위 욕구까지 만족을 시키면 고객들은 더 비싼 가격에 어떻게 물건을 살 의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선정이 되더라도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수준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있는가 그걸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수익도 좋고 고객도 있고 동원 가능한 자원과 경쟁사 대비 차별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소멸 단계에 후기 어떻게 보면 성숙기에서 쇠퇴기 단계에 있는 제품이라면 아니면 서비스 모델이라면 지금 투자해서 수익을 내더라도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보면은 이게 이제 BCG 모델에서는 도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장 좋은 모델은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나 아니면 스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어떻습니까? 고객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제품들을 처음에 내놨을 때 가장 선구적인 초기 수용자나 아니 혁신 수용자만이 이 제품을 샀을 때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 비즈니스 모델로서 어떻게 보면 투자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초기 다수자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때 급속하게 어떻게 보면 성장 매출 곡선을 급격하게 이렇게 이루고 있을 때 그때를 우리는 스타 단계라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숙기 전에 그 캐시카우 단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투자 이후에 이익이 많이 나는 그래서 투자된 제품에 투자된 금액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이때가 결국은 고객들이 가장 이 제품에 대해서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때 수익이 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성숙기에서 이제 쇠퇴기로 가면 도구 단계가 되면 이때는 이제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품의 진부화, 즉 혁신이라는 느낌이 안 들 때 고객들은 또 다른 제품을 구입을 하거나 찾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가격 경쟁이 워낙 격화가 되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품 수명 주기를 고려해서 아니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그 수명 주기를 고려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이제 5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듯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 자원, 경쟁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명 주기상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이 5가지 조건, 요인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선택이 되거나 아니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